안녕하세요. 얼마 전 지긋지긋한 시댁과 남편으로부터 자유의 몸이 된 여자입니다. 3년이라는 짧은 결혼 생활 동안 찌질한 모자와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으며 마음고생 하다 보니 3년이 아니라 10년은 훌쩍 세월이 지나가 버린 것 같네요. 그래도 그 집구석에서 나오면서 한 방 먹일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자랑이나 해볼까 하고 사연을 씁니다. 일단 저는 비혼주의자였어요. 적어도 전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결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참 좋은 남편, 좋은 시댁을 만나면 결혼하는 게 제 인생에서 플러스가 되는 거지만 하나라도 어긋나는 순간 오히려 결혼을 하기 전보다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 저는 제 인생을 그런 도박에 걸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연애는 할지언정 결혼만큼은 정말 심사숙고를 해야 하고 만약 여의치가 않으면 하지 않고 살더라도 만족하며 살려고 했었네요. 하지만 전 남편을 만나면서 연애만 했었어야 했는데 시모 때문에 떠밀리듯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제가 20대 후반일 때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남자였습니다. 저와는 동갑이라는 말에 처음에는 꺼려했죠. 제 나이와 동갑인 남자애들은 이제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리도 못 잡고 있으면서 생각하는 것도 어린애 같아 남자로서 매력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일단 만나보면 다를 거라는 친구의 말에 등 떠밀려 나간 자리에서 처음 만나게 된 남편은 제 예상보다 훨씬 멀쑥한 남자였어요. 키도 크고 인상도 마냥 착해 보이기만 하는 인상이 아닌 선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는 얼굴이었어요. 더구나 제 주위 또래들과 다르게 일찍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이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니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매너라던가 자신감이 보여 속으로 이 사람이라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사람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몇 번 술도 함께 마시고 밥도 먹으면서 저희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연애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와 남편이 연애를 시작한 지 석 달도 지나지 않아 그 망할 시모가 저희 관계에 끼어들기 시작했어요. 우리 이번 주말에는 우리 집에 가서 저녁 먹을까? 시간 괜찮아? 어? 오빠 집? 집에 부모님 계시는 거 아니야? 나 불편한데? 우리 엄마가 여자친구 생겼다고 하니까 너무 보고 싶다고 하셔. 한 번만 저녁 같이 먹자. 어? 내가 한 번도 연애하는 걸 엄마한테 말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얘기했거든. 그러니 우리 엄마는 너무 궁금한가 봐. 아니, 그래도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부모님을 뵐 수 있어. 나 불편한데? 나 우리 엄마랑 둘이서 살았어. 엄마가 아빠도 없이 나 홀로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아들 여자친구 정도는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편하게 우리 다녀오자. 어? 남편은 시모가 홀로 남편을 키우면서 있었던 힘든 이야기까지 구질구질하게 꺼내며 저를 압박했고 전 한 번 정도면 문제 없겠지 싶어서 그만 저녁을 먹겠다고 말을 해버렸네요. 그렇게 시모와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시모는 아니나 다를까 결혼 이야기부터 제게 꺼내더라고요. 너네 이제 나이도 있는데 결혼 생각은 하고 만나는 거지? 옛날 같았으면 진작에 애도 가졌을 나이인데 요즘 젊은 것들은 결혼도 안 하고 연애만 한다더라. 너넨 그런 거 아니지? 참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 말세다 말세. 그럼요 엄마, 당연히 결혼해야죠. 결혼? 우리가 언제 결혼 이야기를 했어? 우리 만난 지 이제 석 달째야. 3개월 만나고 결혼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어? 너 뭐라고 했니? 결혼 생각이 없어? 너 우리 아들이랑 소꿉장난하려고 만나는 거니? 어머님,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언제 결혼 생각이 없다고 그랬어요. 전 아직 그런 이야기가 오갈 시기가 아니라고 말한 거죠. 그게 그 말이잖니. 우리 아들이 어때서? 인물 좋지, 돈 잘 버는 사장님이지. 우리 아들이 너보다는 훨씬 아까운데. 네가 결혼을 우리 아들이랑 해주는 거니? 우리 아들이 너랑 결혼을 해주는 거지.
전 시모의 말을 듣고 어찌나 화가 치밀어 오르던지 그 자리에서 바로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님, 이런 자리였으면 저 안 왔을 거예요. 편하게 밥 먹으라고 불러놓고서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 너무 이 자리가 불쾌하네요. 아드님이랑 결혼할 여자 찾는 거라면 잘못 보셨습니다. 전 아직 결혼 생각도 없고 어머님이 자랑하는 아드님보다 모자라서 이 집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전 자리를 박차서 나오고 남편은 그런 저를 잡기 위해 집을 따라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만 봐도 시모가 어떤 인간인지 보이시죠? 남편 없이 시모 혼자 지극정성으로 키운 아들이 밖에서 사장님 소리를 들으면서 다니니까 시모의 자존감이 하늘을 찌를 듯 높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끔찍이 아끼는 사람이었죠. 이런 곳에 시집을 온다면 전 시모의 등살에 말라 죽고 말 테고요. 전 남편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꺼내며 이별을 통보했어요. 어떻게 계속 만날 수 있겠어요? 방금 시모와 그렇게 말소리를 높여가며 다투었는데 남편은 그런 저를 붙잡으려고 노력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조심하고 결혼은 전적으로 제 의견에 따르겠다는 다짐을 했고요. 제가 미쳤죠. 그때 그냥 끝을 봤어야 했는데 저도 남편의 말에 홀라당 넘어가 버려서 결국 계속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모가 보통 사람인가요? 남편이 시모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몰라도 1년 동안은 아무 말도 없다가 어느 날 시모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나다. 너네 이제 곧 있으면 나이 30인데 연애만 하고 있으니 이 늙은이가 속이 타는구나. 너랑 만났을 때 있었던 일 때문에 결혼 고민하는 거라면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너네 사이에 안 끼어들 테니까 결혼만 해주면 안 되겠니? 우리 아들 노총각 만들려고 그러는 건 아니잖니. 제발 부탁이다. 너네가 결혼만 한다면 내가 집이라도 못 해주겠니? 몇 날 며칠 전화를 해서 제게 뭐든 해줄 테니 결혼만 하라는 시모의 부탁에 전 몹시 난감했죠. 이미 남편과 1년이나 만난 시점이라 정도 들어버렸고 시모만 아니면 딱히 흠잡을 곳도 없는 남자라 저도 진지하게 결혼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이듬해 떠밀리듯이 저와 남편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남편이 그때까지는 사업이 번창하는 중이라 결혼 준비를 하면서 모자란 것은 없었답니다. 집도 나름 저희 지역에서 이름 있는 아파트를 떡하니 사고 예물과 신혼여행 모두 주위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좋은 것들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망할 시모가 아들이랑 떨어져서 살면 죽겠다고 난리를 피는 통에 전 시모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무조건 전 반대했지만 이미 저희 부모님에게 결혼 승낙도 받았고 지인들에게 청첩장까지 보낸 상황에서 결혼을 어떻게 뒤집겠어요. 아들이랑 떨어져서는 하루도 못 살겠다고 자리까지 펼쳐서 들어놓은 시모인데 결국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죠. 결국 저와 시모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절대 저와 부딪히는 일은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하던 시모의 말과는 정반대로 저희는 한 집에서 같이 지낸 첫날부터 다투었어요. 세아가 오늘 저녁에는 나랑 같이 자는 게 어떻겠니? 이불이랑 베개 들고 내 방으로 오렴. 네? 멀쩡한 제 방 두고 왜 어머님 방에서 자야 되죠? 우리 아들 늦게까지 장사하다가 들어왔는데 너랑 같이 자면 잠도 깊이 못 자고 피곤할 거 아니냐. 넌 어째 그 정도 눈치도 없니? 어머님, 부부가 같이 자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신랑 잠자리가 불편하면 제가 다른 방에서 자면 되는 거지. 왜 어머님이랑 같이 자야 해요? 넌 내가 참 눈치도 없다. 너네 시애미가 한 지붕에 있는데 그 짓거리가 하고 싶니? 나중에 내가 집에 없거든 하든지 말든지 오늘은 아무튼 내 방으로 건너오너라. 참, 어머님, 그 짓거리라뇨. 부끄러워서 말도 안 나오네요. 별걸 다 참견하세요. 그게 싫은 거라면 제가 서재에서 잘게요. 문 잠그고 잘 테니까 어머님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참나, 부끄러워서 사연을 쓰고 있는 지금도 얼굴이 화끈거리네요. 그 망할 시모는 잘난 지 아들이랑 한 입을 덮고 자는 제가 싫은지 잠자리는 따로 하기를 원했어요.
저야 잘 됐죠. 혼자서 넓게 자는 게 편한데 시모 덕에 저는 남편과 각방을 쓰게 되었네요. 오히려 안달이 난 건 남편이었고요. 시모에게 구시렁구시렁 말도 잘 못하면서 입만 삐죽 나오는 모습이 어찌나 웃기던지요. 잠자리뿐만이 아니었어요. 시모는 온갖 사소한 일로 제게 트집을 잡았어요. 어머님, 제 속옷 못 보셨어요? 제가 정리해서 잘 넣어뒀는데 전부 사라졌어요. 어머님이 치우신 거예요? 어머, 그게 네 속옷이었니? 난 또 어디 술집 여자가 입는 속옷인가 했더니 그게 네 거였구나. 아유, 나 부끄러워서 내가 전부 가위로 잘라버렸단다. 그리고 네 속옷은 이 시애미가 홈쇼핑으로 주문했으니 그걸 입고 다니거라. 어머님, 그걸 왜 버리셨어요? 그리고 왜 제 옷장을 뒤지신 건데요? 아유, 가족끼리 옷장도 못 보니? 그리고 네 옷 중에서 이상한 옷들도 몇 벌 버렸으니까 알고 있어. 어디 가정 있는 여자가 가슴 푹 파인 옷을 가지고 있는 게야? 좀 생각이라는 걸 하고 살아라. 어? 동네 부끄러워서 참. 어머님, 저 지금 되게 불쾌해요. 이 집에서 같이 지내기로 저와 말씀하시면서 어머님께서 제게 뭐라고 하셨어요? 부딪히지 말고 서로 이해하면서 잘 지내보자고 하신 건 어머님이시잖아요. 근데 왜 사사건건 제 물건에 손대고 트집 잡으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님 방을 뒤지면 좋겠어요? 이건 어린아이도 다 아는 상식인데 왜 이런 걸로 어머님과 트러블이 생기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가 조신하게 처신을 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겠니? 우리 아들은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돈 버느라고 고생인데 넌 이상한 옷이나 입고 다니면서 우리 아들이 벌어오는 돈을 펑펑 쓰고 다니는데 내가 속상하지 않겠어? 제가 무슨 돈을 쓰고 다닌다는 거예요? 제 신랑한테 생활비 받으면서 살고 있고요. 어디에 얼마만큼 돈을 쓰는지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매번 두부 하나를 사도 가계부를 써서 가져오라고 하신 건 어머님인데 제가 언제 허투루 돈을 썼어요. 혹시 모르지? 흥, 내가 하루 종일 네 뒤만 쫄쫄 쫓아다니는 것도 아닌데 네가 무슨 허튼 짓을 하며 다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어머님, 정말 이 집에 들어와 사는 2년 동안 하루도 시모와 부딪히지 않는 날이 없었어요. 예민하고 의심 많고 아들밖에 모르는 시모의 집착에 저는 하루하루 시들어가고 있었고요. 먹는 거, 입는 거 등 사소한 일로 다투는 날에는 제가 정말 유치해지는 것 같아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네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약과였습니다. 정말 제가 시모와의 갈등에 정점을 찍은 건 남편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면서부터였죠. 바로 최근에 있었던 그 시국 때문에 남편의 사업이 급격히 기울었어요. 직원이 10명이나 되고 하루 매출이 몇백이나 되던 남편의 매장은 그 시국을 겪으면서 파리만 날리는 매장이 되어버렸어요. 하루하루 망해가는 매장을 살려보려 신랑은 이리 뛰고 저리 뛰었지만 상황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네요. 결국 살던 집까지 팔고 나와야 하는 지경까지 오고 말았어요. 제가 일이라도 하면 어떻게든 집만은 지킬 수 있었을 텐데 결혼 전 남편 내조나 하라는 시모의 닥달에 직장을 그만두고 나온 터라 남편이 아니면 전혀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매장을 정리하고 집까지 팔고 나와 직원들 밀린 급여와 대출을 정리하고 나니 원룸밖에 들어갈 곳이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시모의 구박은 더더욱 심해졌고요.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나서 우리 집이 망했다면서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남편의 사업 실패가 제 탓이라고 시모는 구박을 해댔죠. 하지만 전 시모와 다투기보다는 신랑을 달래는 게 우선이었어요. 열심히 살았지만 지금은 무일푼의 거지꼴이 되었으니 신랑이 겪고 있을 상실감이 너무 커 제가 달래지 않으면 신랑은 그대로 무너져 버릴 것만 같았거든요. 그때 저희 친정에서 제 사정을 알게 되고 집이라도 얻으라며 큰돈을 해주셨습니다. 네가 결혼할 때 많이 보태주지 못한 게 참 마음에 걸렸는데 이렇게라도 도움을 줄 수 있으니 오히려 다행이구나. 이 돈으로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우리 딸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서방한테도 너무 상심하지 말라고 전해주거라. 아빠, 이렇게 큰 돈을 나 이거 받아도 못 갚아요. 아빠 나중에 나이 들어서 과수원 못하면 그때 노후에 써야지. 이걸 날 주면 어떡해요. 네가 잘 지내면 그게 바로 행복한 노후지. 갚을 생각 안 해도 되니까 그냥 편하게 써. 아빠가 더 많이 해주고 싶은데 미안하구나. 네가 힘들다고 하니까 네 오빠랑 형제들이 돈을 조금씩 모아서 보태주더구나. 나중에 전화라도 한 번씩 해주렴. 고마워. 형편이 너무 안 좋아서 받을 테지만 꼭 갚을게. 아빠, 고마워. 전 친정아빠에게 받은 돈을 신랑에게 보여주면서 꼭 다시 성공해서 갚자고 말했어요. 신랑은 너무 고마워하면서 장인어른께 인사라도 드리러 가서 차용증이라도 쓰고 오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본인 단독으로 아빠에게 빌린 걸로 하고 사인까지 하더라고요. 이래야 자기가 더 열심히 살 수 있을 것만 같다면서요. 하지만 이 차용증이 본인의 발목을 잡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한사코 친정아빠와 엄마는 거절했지만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다짐 같은 거라고 말씀드리니까 마지못해 지장을 찍어주시더군요. 한 장을 복사해서 액자로 만들었습니다. 볼 때마다 열심히 살자고 마음을 다잡으려고요. 아무튼 친정 부모님과 형제들의 도움으로 저희는 다시 집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차마 사업만큼은 시작하지 못하겠더군요. 시국이 시국인지라 경기도 안 좋고 어떤 장사를 해도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서 남편은 사업 대신에 친구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급여는 세전으로 280만 원. 이전에 사업하면서 벌어들인 수입과 비교해 터무니없었지만 그래도 매달 고정적인 수입이 생기니 아끼면서 살면 생활은 되겠다 싶더군요. 저도 놀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280만 원으로 세 식구가 먹고 살기에는 부족하니까요. 일단 친정의 도움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정말 힘든 건 시모의 말도 안 되는 구박이었어요. 너 꼴랑 친정에서 얼마 받았다고 우리 아들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니지? 우리 아들 금방 다시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네가 옆에서 내조를 더 열심히 해야지. 직장은 무슨 직장이니? 네가 나가서 돈 벌어와 봤자 꼴랑 얼마를 더 벌겠다고. 하여튼 넌 생각이 왜 이렇게 짧아? 어머님, 저 친정에서 도움 받았다고 한 번도 이 집에서 유세 떨었던 적 없고요. 신랑이 한 달에 받는 급여가 얼마인 줄 아세요? 280만 원이에요. 그 돈으로 공과금 내고 적금 넣고 나면 우리 밥도 못 먹고 살아요. 네가 매일 눈치 없이 밥을 많이 먹으니까 그렇지. 상황이 어려우면 끼니를 거르든가. 옛날에는 밥 한 그릇으로 3명이 하루 종일 먹었어도 잘 살았어. 아유, 이 미련한 것. 남편이 사업을 정리하고 난 후 시모의 트집과 간섭은 이전보다 더더욱 심해졌고 매일 시달리니 전 정수리에 탈모까지 올 정도로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더불어 언제부터인지 심한 피로감과 함께 가슴의 통증이 심해지기까지 했고요. 생리통이 심한 편이라 그땐 이 증상들이 무얼 의미하는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몇 주가 지나도록 통증이 이어져 병원을 찾게 되었고 제가 받게 된 진단은 유방암이었습니다. 유방암이라니. 여자라면 많이들 걸리는 암이지만 전 꼭 시모의 시집살이 때문인 것만 같았어요. 그만큼 시모에게 받은 스트레스가 엄청났거든요. 다행인 건 수술을 하고 경과만 좋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건데 기가 막힌 건 제 유방암 사실을 안 시모의 반응이었어요. 수술을 위해 입원이 필요해서 시모에게 말을 하니 시모의 대답이 가관이었습니다. 아이고 가지가지 하네. 지금 우리 집 형편이 어쩌고 저쩌고 난리를 치면서 돈 벌어오겠다는 애가 오히려 수술 때문에 돈만 왕창 깨지게 생겼네. 잘한다 잘해. 네?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암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그렇게밖에 말씀 못하세요? 그래서 죽을 병이니? 아니잖아.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달려드니 며느리 무서워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니? 아유,
입원을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거라. 진짜 매번 시모와 싸워서 웬만한 일은 그냥 넘길 수 있었지만 몸이 아플 때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서럽더라고요. 당장 짐을 싸서 병원으로 가 수술 날짜를 잡고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다음 날 제가 짐을 두고 나온 게 있어 신랑에게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바쁘다면서 거절을 하더라고요. 시모는 전화도 안 받고 하는 수 없이 간호사에게 부탁을 해 외출을 하고 집으로 향했죠. 집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간 순간 충격적인 장면이 제 눈앞에 펼쳐졌어요. 회사에 있어서 바쁘다고 전화를 끊었던 남편과 제 전화를 무시하던 시모, 그리고 그 옆에 처음 보는 여자, 셋이서 나란히 고기를 구우며 그 여자 입으로 쌈을 싸서 넣어주는 시모. 머리가 어질어질했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가 상을 발로 차면서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물었어요. 이 여자 누구야? 아, 여보, 어떻게 여기 짐 가지러 왔어? 그래, 네가 안 가져다 준다길래 직접 가지러 왔다. 근데 넌 뭐야? 설명해봐. 이 여자는 누구고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야 할 네가 왜 집에 있는지. 그게 같은 회사 동료인데 집에 가지고 올 게 있어서 같이 왔다가 엄마가 밥 먹고 가라길래. 어디 신랑한테 큰 소리야? 이게 사람만 보이면 달려들려고 그러네. 너야말로 아프다면서 왜 싸돌아다니고 있는 거니? 너 아픈 거 거짓말이지? 어머님, 제가 지금 화 안 나게 생겼어요? 그럼 어머님이 설명해 보세요. 이 상황을요. 참나, 싹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너를 질려하지. 됐다 됐어. 차라리 잘 됐네. 네가 이 집에서 나가거라.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으니까. 시엠이랑 신랑을 잡아먹으려고 드니 집안이 매일 시끄럽지.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잘하던 가게가 안 망하고 배기겠어? 수술 받는 대로 이 집에서 당장 나가거라. 신랑이 바람난 것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괴로운데 시모의 저 당당한 태도에 저는 그만 남아있던 정도 다 떨어져 나갔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당시에 다니던 직장에서 그 여자를 만난 듯 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여자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도 내연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거였죠. 들어보니 저 몰래 회사 다니면서 4개월을 만나고 있었어요. 그 사실은 시모도 알고 있었고 평소 절 죽을 만큼 싫어했던 시모는 아들에게 얘기를 듣고 마침 제가 병원에 입원한 사이 몰래 집으로 끌어들인 거였어요. 전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암에 걸려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사이 다른 여자를 불러 삼겹살을 처먹고 있다니요. 저는 짐을 챙기고 나가면서 친정에 전화를 해서 울며 하소연을 했죠. 그날 저녁 제 사정을 알게 된 친정 부모님과 오빠 그리고 동생들이 저를 찾아왔더군요. 당장 시모와 신랑에게 찾아가 멱살을 잡을 기세로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는 오빠를 진정시키고 전 정육점으로 달려가 최고로 비싼 소고기를 사서 집으로 갔습니다. 시모는 TV를 보고 있었는데 저와 친정 식구들은 거실에 상을 떡하니 펼치고는 고기 파티를 시작했고요. 영문도 모른 채 거실에서 쫓겨난 시댁 식구들은 저희를 미친 사람 보듯 보고 있었고 저희는 얼굴에 철판을 깔고 소고기를 배불리 먹었어요. 야, 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사돈, 말 좀 가려서 하시죠. 우리가 이 집에 오면 안 될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 집은 우리 딸 명의예요. 나갈 거면 당신들이 나가세요. 어디서 없는 것들 좋은 집에 살게 해줬더니 주제도 모르네. 뭐? 지금 뭐라고 했어요? 참나,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랐으니 보고 배운 게 없지. 그리고 이게 왜 당신 딸 집이야? 여기에 우리 아들 지분도 있어. 나갈 거면 너네가 나가야지. 어머, 어머니 모르셨어요? 이 집 우리 친정 식구들이 마련해 준 거예요. 여기 이 집에 신랑 지분이 어디 있다고 그러세요? 오늘은 밤이 늦었으니 날 밝으면 당장 자랑스러운 당신 아들이랑 둘이서 손잡고 여기서 나가주세요. 야, 경찰 불러. 한번 해보자. 네, 한번 해보죠.
불륜으로 받은 정신적인 피해와 가정 파탄낸 책임을 소송 걸 테니까 한번 법원에서 다퉈보자고요. 그래, 누가 무서워할 줄 알고? 결국 저는 바로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법원까지 출석하게 된 저희는 다행히 모든 정황과 사실, 그리고 제가 찾아낸 남편과 상간녀의 문자 내역, 상간녀라고 인정한 통화 녹음들을 제출해 이혼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어요. 남편은 끝까지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그때는 저희 친정아빠가 나서주셨어요. 자네, 나 빌려간 거 잊었나? 그 돈부터 가지고 와. 그럼 내 생각해 볼 테니. 어디서 한 푼도 보태지 않고 살아놓고서는 재산 분할하라는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선택해. 그냥 여기서 조용히 깨끗이 꺼지던지 아니면 차용증에 있는 돈 갚고 다시 의논하든지. 뭐 그 돈 갚고도 재산 분할 될지는 모르겠네. 그렇게 말씀하시며 앞에서 콧방귀를 뀌셨어요. 남편은 결국 그 차용증이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올 줄 꿈에도 몰랐겠죠. 친정아빠의 뚝심 있는 강단이 얼마나 멋있어 보이던지 한숨을 푹 쉬면서 돌아가는 전 남편의 뒷모습을 보니 그렇게 통쾌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받고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은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어요. 저는 당장에 그 집을 처분하고 친정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빌린 돈을 모두 갚은 뒤 고향으로 내려가 부모님의 일을 도와주며 지내고 있어요. 망할 시모는 제게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해서는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던데 제가 왜 그런 멍청한 짓을 2번이나 하겠어요? 모두 다 무시했네요. 그랬더니 어느 날은 남편과 시모가 함께 저희 부모님 댁으로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아마도 남편에게 주소를 물어보고 찾아온 듯 했어요. 얘야, 시엠이 왔는데 왜 나와보질 않아? 잠깐만 나오면 안 되니?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저희 이혼했는데 누가 제 시어머니예요? 돌아가세요. 저희 집 대문 앞에서 서서 몇 시간이고 한 번만 제발 나와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시어머니. 해가 떨어지고 나서도 한참을 저를 부르는 통에 전 친정아빠와 함께 나갔어요. 아이고 사돈, 그동안 잘 계셨어요? 제가 그때 너무 실례를 한 것 같아요.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세아가 내가 참 많이 잘못을 너에게 한 것 같구나. 내가 이렇게 무릎이라도 꿇을 테니 우리 아들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네가 원한다면 다시는 네 눈앞에 안 뜰 테니까 우리 아들만이라도 한 번만 봐주렴. 제가 왜요? 그 지옥 구렁텅이를 또 들어가라고요? 저 그렇게 바보 아니에요. 그랬더니 자기 아들을 다시 받아주지 않으면 우리 집 앞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다면서 쇼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국 전 친정집 대문 앞에서 들어놓은 시모를 경찰을 불러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고 집으로 돌아와 친정아빠에게 말씀드렸더니 어찌나 크게 웃으시는지 그러시면서 제게 한마디 해주셨어요. 봐라, 사람은 죄를 짓고 살면 안 돼. 그 사람은 언젠가는 꼭 벌을 받게 되어 있어. 우리 딸도 그런 인간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너에게는 가족이 있잖니. 이제는 유방암도 거의 다 나았다지만 완전히 완치 판정 받은 건 아니니까 저 더러운 집안은 다 잊어버리고 좋은 것만 생각해야 된다. 알았지? 난 지금도 우리 딸이 자랑스러워. 사랑한다, 내 딸. 이렇게 말씀해 주시며 눈시울을 붉히시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네요. 평소에 가족이란 단어를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아빠가 보여주신 가족이라는 2단어가 제게 너무 소중했던 말이었고 중요하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참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크게 한 방 먹일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장사한다고 제대로 된 직장 생활 해본 적 없는 마마보이 전 남편이나 본인 아들만 귀한 줄 아는 시모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안 봐도 참 막막하다 싶기는 하네요. 홀어머니의 돈도 없는 이혼남을 누가 만나주기는 할까요?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시댁에 사탕 발린 말에 넘어가서 고생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